자, 다음 페이지도 볼게요. 우리가 앞서서 광학적인 그 요소를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PD가 잘 완성이 됐는지, 처음에 이제 지시된 사항으로 똑같이 이제 완성이 됐는지, 그리고 OH도 지시된 사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또 난시가 있는 안경 같은 경우는 엑시스가 처음에 지시했던 상황과 똑같이 이제 조제가 됐는지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건데, 만약에 이제 S 값이나 C 값이 뭐 이제 실수로 잘못 다른 렌즈로 이제 가공이 됐거나, 그리고 엑시스가 이제 좀 틀어졌거나, 난시축이 이제 올바르게 이제 가공이 되지 않았던 경우에, 그런 경우로 인해서 어지러움 문제, 그걸로 인해 이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안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 조제된 안경으로 인해서 프리즘 발생, 뭐 PD나 OH의 오차로 인해서 안경 장용자로 하여금 사위가 유발되는 케이스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레임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적응을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안경을 장용하는 자가 어느 정도 조금 양안시 밸런스가 안 맞아서 내사위가 있거나 외사위가 있는 경우에, 내가 우연찮게 조제가공 PD가 틀어지면서 베이스 인 영향이나 베이스 아웃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쵸? 원래는 광학 중심점 그대로 통과하게끔, 시선이 광학 중심점을 통과하게끔 그대로 이제 정확하게 가공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PD가 커지거나 PD가 작아지거나 해서 인위적으로 프리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침 이 사람이 내사위인 경우에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 걸리는 안경이 조제된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 잘못 조제된 안경으로 인해서 조금 적응하기 좀 편한, 안구의 피로도가 좀 경감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PD가 근시 안경 기준으로 해서 PD가 커지는 실수가 발생했어요. PD가 커지게 되면은 베이스 인 프리즘이 걸리게 되죠. PD가 작아지게 되면은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 생기고, 근데 PD가 이렇게 커졌는데 이 사람이 마침 내사위야. 내사위인데 PD가 커진 안경을 쓰게 되면은 오히려 내사위가 더 유발되는 그런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피로하게 돼요. 근데 PD가 작아졌어요. PD가 작아져가지고 베이스 아웃 영향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이 잘못 조제된 안경이 조금 더 편하다, 이렇게 또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적응을 잘한다고 해서, 적응을 잘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 안경에 문제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정확하게 처방 지시서에 나온 그대로 올바르게 PD와 OH 정확하게 들어가서, 일단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프리즘을 발생하는 것을 없애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재수가 좋게 적응을 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 양안 밸런스에 도움을 주는 그런 프리즘이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문제,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경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 밑에 이제 내 개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또 해놨는데, 먼저 보면은 베이스 인 영향을 주는 안경이 가공이 되면요, 계산 부담을 유발시키고 그로 인해서 내사위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안경이 만약에 PD가 근시 안경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제가공 PD가 원래 이 사람의 측정 기준 PD보다 커졌다. 그러면 베이스 인이 걸리잖아요. 기저가 코 쪽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계산 부담을 유발시키고 내사위가 유도돼요.
내 사이가 원래 있던 사람 더 심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또 이제 대면 수업 때 또 자세히 또 설명을 하고 또 여러분 이해시켜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베이스 인이 발생하게 되면 계산 부담, 내사위 유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거꾸로 베이스 아웃이 발생하게 되면은 폭주 부담, 외사위 유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요. 아셨죠? 그래서 옆에 또 적어놓은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대부분 열의 9은 근시안경 써요. 마이너스 디옵터가 들어있는 근시안경을 쓰는데, 그 근시안경을 쓰고 보통은 원용 근시안경을 쓰기 때문에 원용 PD 그대로 안경이 가공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근거리 작업을 할 때 PD가 작아져요. 근거리 PD 재보면은 보통 한 3mm, 4mm 정도가 내 원용 PD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공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안경을 그대로 쓰고 근거리 작업을 할 때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우리 눈 동공이, 좌우 동공이 어떻게 돼? 폭주로 인해서 코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인 영향이 끼쳐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내사이가 유발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근거리 작업을 할 때는 원래 근거리에 맞춰서 또 PD 맞춰서 안경을 가공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엄연히 이제 뭐 따지면은, 조금 엄밀히 따지면은 근거리 작업을 할 때는 근거리에 맞는 그 눈 상황에 맞는 안경이 또 필요해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일반 안경 쓰고 보통 이제 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절력도 풍부하고 이러기 때문에 일반 원용 안경을 쓰고 뭐 근거리 작업 많이 하는데, 사실 베이스 인 영향이 유발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논문은 과거에 이제 제가 벌써 이게 5년이 됐네요. 제가 이제 썼던 논문인데, 근업을 했을 때, 근거리 작업을 했을 때 유발되는 프리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하고 이제 이어지는 연관 있는 내용이어서 첨부를 해봤고요. 관심 있는 친구는 제가 또 따로 원문 보내드려서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근시 안경에서 유발되는 프리즘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근거리에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사실 그 근거리 상황에 맞는 안경을 제작을 해서 근거리 PD에 맞춰서 안경을 해주는 것이 사실 프리즘 영향에 가장 이제 받지 않는 최적의 상태이다. 조제 가공에서 오차 문제를 좀 볼게요. 이제 처방전에서 예를 들면은 64PD로 처방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되어 있는데, 이제 실제 가공된 안경이 68PD로 조금 PD가 길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떨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 눈이 눈을 그리는 겁니다. 눈, 코, 귀. 그래서 광학 중심점을 따라서 이렇게 쭉 시선이 지나가요. 64로 조제 가공이 되었을 때. 근데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실제 가공된 게 안경 PD가 늘어난 거예요. 실수로 잘못 가공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렌즈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렌즈 기준으로 이렇게 PD가 늘어났어요. 광학 중심점이 귀 쪽으로 다 향해 가 있어요. 자, 이러면은 베이스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면 돼요. 베이스 기저가 지금
여기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보면은 이 두꺼운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스 인 영향을 받는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베이스 인 영향을 받는 것 자체는 제가 이제 다른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베이스 인 영향 자체는 계산 부담을 유발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은 내사위 유발. 그래서 이렇게 4개 이런 식으로 좀 외워두면은 나중에 이제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제풀이 할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베이스인 영향을 계속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눈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요 점각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끔 이렇게 자극이 될 거예요. 눈 자체가 이렇게. 자, 이쪽도 이렇게 계산 부담이 걸리게 돼요. 이게 이제 장기화 된다 그러면은 내사위가 유발되고요. 그래서 안경이 정확하게 가공되지 않은 안경 자체가 내 눈에 피로감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학 중심점으로 들어오는 직선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광선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내가 이제 보고자 하는 위치보다 약간 편의돼서 상이 보이겠죠. 이 프리즘은 우리가 1디옵터당 1디옵터의 정의가 1프리즘 디옵터의 정의가 1m 떨어진 데에서 1cm의 편의가 있는 것을 우리가 1프리즘 디옵터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뭐 이제 마이너스 렌즈의 디옵터에 따라서 프리즘 디옵터가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게 고도수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에서 마이너스 6디옵터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요게 0.4cm 차이 나는 거잖아요. 4mm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0.4 곱하기 6 하면은 2.4 프리즘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2.4 프리즘의 베이스 인용량을 받기 때문에 1m 거리에서 2.4cm의 편의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2.4cm나 내 보는 시선의 이동을 유발시킨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눈을 뜨고 시생활하는 그 모든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내 눈이 굉장히 좀 피곤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적응이 잘 안 돼서 그거에 시적응을 잘 못하게 되면은 어지러움이 계속해서 유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처방전에 나온 이 원래 값에 근사하게 오차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오차를 허용하느냐는 기준은 만들어진 안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허용 오차 범위 표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것은 이제 또 뒤에 영상에 보기로 하고요. 자, 앞선 영상 잘 보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안경을 만들면은 어느 정도 오차 범위 안에서 이제 만들어야 되고, 어느 정도 오차가 생겼을 때는 그래도 뭐 그냥 허용해도 괜찮냐, 이런 거에 이제 의문을 가질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만들어져서 표로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양한시 기능이 정상인 경우에서, 그리고 내사위나 외사위의 문제하고 조금 거리를 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눈의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원형 안경은 이미 우리가 원형 안경은 멀리 보는 거잖아요. 이미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력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허용 오차가 좀 많은 굿한 방향은, 허용 오차가 좀 커도 괜찮은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은 폭주 방향이에요.
폭주 방향이 오차 범위가 좀 넓게 있어도 괜찮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 녹색 부분에 보면은 허용 오차가 큰 방향은 원용 환경에서는 폭주를 일으키는 베이스 아웃 프리즘의 오차가 그나마 조금 여유 있는, 거기는 조금 오차가 조금 더 있어도 괜찮다, 여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근거리용 환경일 때는 계산을 일으키는 베이스 인 프리즘 오차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허용 오차가 작은 방향, 여기서는 허용 오차를 좀 줄여야 돼 라고 하는 배드 방향은 원용 환경에서는 계산을 일으키는 베이스 인 프리즘의 오차가 나쁜 쪽이에요. 그러니까 원용 환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미 계산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생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더 할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탄 방향이 폭주 방향이고 배드 방향은 이제 계산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이걸 또 수치를 또 언제 외워, 이거 또 가뜩이나 외울 게 많은데 하고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는데, 잘 보면은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1디옵터에서 6디옵터 요 사이에 걸려있는 허용 오차가 작은 방향과 큰 방향이 보면은 0.5 프리즘까지는 허용해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허용 오차가 작은 방향에서 배드 부분에서는 0.5 프리즘까지 이제 허용되는 거고, 그리고 허용 오차가 큰 방향, 구탄 방향에서는 1 프리즘까지 허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6디옵터에서 12디옵터까지. 그러니까 1에서 12디옵터, 우리 보통 1에서 12디옵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에서 12디옵터 그 사이에요. 그래서 0.5 프리즘하고 1 프리즘만 외워두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나쁜 허용 오차가 작은 방향, 여기 허용 더 이상 이제 허용하면 안 돼라는 부분의 그 방향에서는 0.5 프리즘까지 오케이. 그리고 허용 오차가 큰 방향, 좀 여유 있는 방향에서는 1 프리즘까지 괜찮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0.5하고 1 프리즘만 외워두시면은 사실 12디옵터 넘는 렌즈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0.5와 1 프리즘만 기억해 두시면 된다. 다시 또 이야기를 드려서 허용 오차가 조금 여유 있는 방향은 우리 대부분 봐봐요. 첫째 줄만 잘 이해하면 돼요. 허용 오차가 큰 방향, 원용 환경, 우리 대부분 원용 환경 쓰잖아요. 베이스 아웃 프리즘의 오차를 발생시키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PD 줄여서 하지 마라. PD 줄여서 가공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 허용 오차가 좀 더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제일 베스트는 64PD면은 64PD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원용 환경, 근시 환경을 64PD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하다가 실수로 PD가 좀 작아졌어. PD가 작아지면은 이거 베이스 인 프리즘이 걸리는 거예요,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 걸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PD가 작아진 거예요. 근시 환경에서 원용 환경이고, 원용도 멀리 보는 용도로 쓰는 환경인데, 근시 환경인데 PD가 짧아졌어. 그러면은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잖아요. 그쵸? 기저가 귀 쪽에 있잖아요. 기저가. 그리고 만약에 실수로 내가 64PD로 해야 되는데 66PD가 돼버렸어. 66PD가 돼버려가지고 PD가 커진 거야. 그러면은 베이스 인 프리즘이 생기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만약에 내가 64PD로 못할 바에는, 64PD가 안 될 바에는, 물론 오차가 생기면 안 되지만은 만약에 오차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래도 PD가 조금 짧게 된 게 그나마 허용 오차 범위가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셨나요? 요거는 양한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양한시 기능이 정상, 내사위 외사위가 아니라는 그걸 가정하에 일반적인 경우에서 요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일단 요 기억을 해두시고 0.5, 1.0 그리고 1.0 프리즘, 허용 오차가 어느 방향에서 큰지, 어느 방향에서 작은지,
그거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조금 억지로 이렇게 좀 그림을 붙여서 좀 머리를 짜냈는데, 뭐예요 이거? 코뿔소 그림이네, 그쵸? 큰 뿔소, 큰 뿔을 가지고 있는 소, 엄마 소하고 애기 소가 이렇게 있네요, 그쵸? 큰 뿔소, 엄마 소는 좋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엄마 소는 애기를 돌보고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아껴주기 때문에 엄마 소는 좋은 이미지, 엄마 소는 좋다, 엄마 소는 좋다.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자, 앞서 우리가 내가 보여준 거 이해하고 외우기 좀 어렵다 그러면은 요렇게 좀 외워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요 그림을 넣고 여러분들 좀 연상 학습을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원용이면서 마이너스 렌즈는요, PD가 물론 딱 맞게 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만약에 오차가 생긴다 그러면은 PD가 작은 게 좋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용 안경은 폭주를 일으키는 베이스 아웃 프리즘의 오차가 그나마 허용 오차가 좀 넓고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용 안경 마이너스 렌즈는요, PD가 작은 게 좋은 부분이에요. 허용 오차가 좀 여유 있는 부분. 그래서 엄마소는 좋다. 원용 마이너스 렌즈 PD가 조제 가공된 PD가 작은 것이 허용 오차가 좋은 방향이다. 굿한 방향이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왼편으로 가서 근용 안경 플러스 렌즈는 PD가 작은 게 좋다. 큰 뿔소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대면 수업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또 질문 또 많이 하고 궁금하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우리 또 이제 바로 요거 다음에 이제 9주차부터 대면 수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표나 앞서서 이야기했던 뭐 광학적 요소, 기하학적 요소 평가하고 이런 부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또 만나서 우리 대면 수업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 또 될 수 있게끔 내가 많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밝은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수업 때 보기를 기대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